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화면을 다 끄고 계셔 가지고 네. 너무 반가운 이름들이 보여요. 저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서초에서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무슨 고향 같은 느낌으로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떨어져 나오긴 했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화면을 켜 주시면 제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엄마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라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제목만 보고 굉장히 울컥한다, 뭐 "정말 그러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작년 9 월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네. 채팅창 네.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엄마부터 행복해져야 될까를 뭐 약간 이런 합리화는 아니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야 사실 주위도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옆에 배우자도, 또 가족도, 그리고 궁극에는 사실 세상이 좀 화평해지는데 일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약간의 어떤 확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도 내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목차. 우리가 인제 이걸 할 텐데, 자, 목차가 이렇게 왜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아, 따니또님 웃으시죠? 이렇게 많이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 여기 운을 부르는 루틴 4 가지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딱 진짜 시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죠, 11 월. 한 달, 올해 한 달 남을 동안 미리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가 습관으로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2025 년도가 너무 희망차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 점수 차가 너무 나는데 감독이 어떻게 하나요? '자, 이번 경기는 포기.' 이러나요? 아니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는 졌지만 다음 경기에 영향을 엄청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아, 오늘 강의 좋았어. 내가 2025 년도부터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2024년 12 월부터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 목차처럼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막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저랑 성씨도 같고 굉장히 인상적이세요. 신동은 1.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학원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 동우 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냐면 '아, 내가 뭐 되겠어? 우리 아이 뭘 해 봤자 이거 될 거야. 되겠어?' 이거 부정 학원이에요, 부정 학원. 내가 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주인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된다고요. 긍정 학원은 이미 '내가 됐다.'라고 확인 저기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해 보실 거예요. 채팅창을 활용하든 음소거 해제만 하고 하시든 한번 해볼 건데, 어포메이션은 뭐냐? 자, 혹시 여쭤볼게요. 어포메이션을 나는 들어는 봤다 1, 오늘 처음 들었다 2, 한번 좀 써 보실래요? 채팅창에. 처음. 그쵸? 네. 저기 원브리즈 님, 들어는 보셨다. 좋습니다. 화면을 켜시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런 들어는 보셨다고요? 살면서 아, 지금 또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저기 음소거까지 해제하시고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대부분 없는 걸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래도 한 분 계신 게 대단하시네요. 자,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긍정학원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바로 오늘 저랑 이 강의가 끝나고 바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다음은 운을 부르는 루틴에 대해서 사실은 서초 재능 팁인가? 서초에서도 했고요. 많은 곳에서 제가 강의를 좀 했어요.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많은 좋은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글씨만 쓸 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뒤에 더 있는데 목 차이는 빠졌는데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위한 행복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팁. 이거는 인제 제가 지금 성인이 된 두 아이를 키우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얻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채팅창 이렇게 활발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원브리즈 님 좀 읽어 주실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가셨나 봐요. 네. 아무나 읽어 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건 읽을게요.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앞머리에 수치 많은 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게 함이고 혹시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왜냐면 기니까요. 그쵸. 딱 머리. "뒷머리가 대머리인 건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청소년이라서 대화가 네. 자, 이 나는 누굴까요? 오. 누구죠? 손현정 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을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자, 손현정 님도 이름 옆에 0 하나 붙여 주시고요. 0. 자, 기회입니다, 기회. 제가 이렇게 빨리 맞춘 기관 참여자들은 처음이라서 순간 당황했네요. 한동안 못 맞추는데. 혹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인물 아실까요? 손현정 님? 요분이 누군지? 아니면 몰랐는데 이 내용만 봐서 이거를 맞췄다면 우리 손현정 님은 제가 나이를 모르잖아요. 엄청 크게 되실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분을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손현정 님이 어떤 활약을 하실지 세상의 어떤 네 내용으로 놀랍습니다, 진짜. 직관에 굉장히 빠르신 분인데 자, 카이로스 신이라고 해요, 카이로스. 이 신이 갖고 있는 한쪽은 검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한쪽은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사람과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토요일 정말 이 소중한 쉼의 시간에 저를 선택했잖아요, 이 강의를.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릴레이 강의 7 번째인데 혹시 오늘까지 7 주를 다 들으시는 분이 있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볼까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황혜정 님도요. 어 훌륭하십니다, 정말.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자, 오늘 저랑의 이 2 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인상적이었던 거 한 가지씩은 실천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2 시간을 한번 참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2025 년도가 정말 밝게 또는 2024 년도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 봤어요. 직관. 직관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맞추신 분 이후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이 수박 알에 들어갈 숫자는 몇일까요? 동훈 님 대단하신데요. 네. 자, 누구죠? 스테파니 님까지 일단 0 해 주세요. 아니다. 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여려서 정선모 님까지 그 0을 뒤에 이름 바꾸기에 붙여 주시고요. 왜일까요? 우리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실 분 수박 있으세요? 두 글자. 그러니까 과일의 이름별로 네. 사과는 2, 파인애플 4, 네. 귤 1, 바나나 3, 수박 2. 그렇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신동은이요. 동훈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옆에 여러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켜시건 안 켜시건 지금 안 보인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직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직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러분 화면과 다 열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제가 또 그걸 다 여쭤보진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는 뭐 기분 좋은, 짜릿한, 우울한, 슬픈, 암담한, 뭐 흥분되는, 흥미진진한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욕구 저 안에 있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혹시 맞추실 분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모든 감정들이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어디서?
보통은 욕구요, 마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의식. 훌륭하십니다. 답은 정선모님 답. 정선모님 이름 바꾸기 옆에 0 또 하나 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2 시간이 정말 훌쩍 갑니다. 그래서 정선모님이 답이에요. 무의식도 약간은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 정답은 뇌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가장 좋아할 때가 직관에 따를 때래요. 직관에. 그래서 제가 직관 퀴즈를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날이 이렇게 잠깐 어두컴컴해지는데 흐리잖아요. 기분만큼은 좀 쨍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직관 퀴즈 요것도 맞춰 보세요. 편도체를 쓰신 거겠죠? 미화 님 변도체. 좋습니다. 예은 님 눈. 우리의 뇌에서 자 예은 님 지금 이렇게 감정을 느끼세요 하고 시그널을 주면 그때서야 너무 좋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어디 나라인지 이 세계에서는 2 더하기 2는 물고기래요. 3 더하기 3은 8 이고 4 더하기 4는 여러분이 맞추실 거고요. 7 더하기 7이 세모래요. 4 더하기 4가 뭘까요? 토요일이잖아요. 옆에 애들 계신 분 애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이 잘 맞추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눈을 뚫어져라하게 쳐다보실 텐데 아이들은 직관에 제일 발달돼 있더라고요. 미화 님 10. 저기 누구죠? 따니뚜 님 모래시계. 어떻게 이 모래시계가 나왔는지 음소거 혹시 해제하시고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두 숫자를 합치면 이 네. 모양이 나와요. 이야. 모래시계 말고 딴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죠. 모래시계가 답은 네. 아니지만 그 네. 합친 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따니뚜 님 정답으로 해 드리고 해 주세요. 옆에 이름 바꾸 누구죠? 지찬님. 화살표 정답입니다. 지찬님 옆에 이름 바꾸기 옆에다가 해서 동그라미 해 주세요. 자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누구죠? 따니뚜 님이 설명하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 숫자만 보면 자꾸 더하려 하고 뭔가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수에 너무나 이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근데 아이들은요. 이걸 모양으로 보더라고요. 2 더하기 우리 대깔꼬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 이를 쓰고 요렇게 붙이면 이렇게 펼치면 나비가 나오듯이 2 더하기 이렇게 붙여 보세요. 그럼 물고기고 현장에 교사 연수 때는 제가 막 나와서 써 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막 하거든요. 3 두 개를 합치니까 8, 7 두 개 합치니까 세모, 역세모, 역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너무 잘 맞추셨어요. 지차님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어떻게 맞추셨는지 얘기하시겠어요? 이 화살표 맞아요, 화살표. 네. 평소 이런 거 잘 맞추시나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좋습니다. 아마 감정도 잘 알아차리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 직관에 빠르다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뇌가 가장 우리 왜 만화를 생각하시면 일러스트에서 뇌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감정 코칭할 때 우리 예를 들어 동우 님, 혜영 님, 지찬님의 뇌가 가장 활짝 웃고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코칭할 때. 창인 줄 알았어요. 합치는 건 알았어요. 아쉽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직관 퀴즈를 했고 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퀵 드로우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정말 남녀노소 유치원도 했네요. 유치부부터 교사 연수, 학부모, 성인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인제 여러분들 학부모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무조건 저지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좀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스마트폰 뭐 과의존 교육은 아닌데 이게 감정에 정말 역할을 많이 하고요.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는데 하나 대표적으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자 뭐냐면 궁금하시죠? AI한테 제시어를 하나씩 넣었어요. 넣었더니 AI가 요렇게 그렸어요. 자 어떤 제시어를 넣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퀴즈예요. 어떤 제시어를 넣었더니 AI가 요렇게 김혜영 님, 김혜영 님. 자 인제는 너무나 익숙해지셔서 이 직관이 지금 왜냐면 워밍업이 됐거든요. 자 김혜영 님만 동그라미 해 주세요. 이러면 또 너무 섭섭하시려나요? 천사.
지찬님까지만 동그라미. 맞습니다. 천사를 입력했더니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분들하고 이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뭐냐 그 게임을 허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 우리 퀴트로 할까?"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 아이들은요 어떤 또 희열을 느끼냐면 너무 못 그리잖아요 AI가. 세상에 이게 천사래요. 이 벌레 같은 이런 애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죄송한데 지찬이라고 하면 우리 지찬이가 훨씬 잘 그리지 않니? 이거 봐. 너" 그러면서 그거 말하기도 전에 애들이 AI 뭐 위협적인 존재니."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훨씬 우리 아이가 잘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요번에 두 번째. 이번엔 동물입니다. 동물. 아까 천사는 쪼끔 쉬웠을까요? 답이 나오는 개, 공룡 아니고요. 공룡 아니고 이번에는 답 나오는 첫 번째 분만 동그라미 하도록 할게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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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우가 맞네요. 자 힌트를 빨리 드릴게요. 이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꼬리를 주목해 주세요. 꼬리. 그렇습니다. 스테파니 님. 스테파니 님. 너구리. 꼬리. 그쵸? 너구리입니다. 자 우리 동물도 해 봤으니까 이제는 뭘 해 봐야죠? 이거 봐요. 너무 못 그리잖아요, 너구리를. 이렇게 AI들이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훨씬 잘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을 좀 봐야죠, 사람. 이렇게 그렸어요. 저 뭘까요, 저? 졸라맨처럼 그렸는데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뭐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스테파니 님 발군의 실력을 막 발휘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 예은 님까지 맞는 걸로 해 드릴게요. 자, 요가. 필라테스라고 답 나오신 분도 맞추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기게 그려요. 요가, 필라테스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관계 얘는 맨날 허구한 게임이에요. 이런 걸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시간. 여기서 주의사항은 절대 이거 길게 하면 안 돼요. 딱 오늘처럼 저처럼 "자 오늘 3개." 이런 식으로 해 보시는 거죠. "맞춰 보자. 이건 뭐라 그러나?" 그 아이한테 제시어를 주라고도 하고 한 번은 어머니가 제시어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까지 얘기 드린 부분은 뭐였냐면 워밍업인데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부모 연수나 강의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아이 정말 그 신생아 때 얼마나 수다쟁이셨어요. "어유 누가 이렇게 기저귀를 늦게 갈아 줬어. 얼마나 찝찝했어. 배고파."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인제 아이들이 점점점 커 가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수다쟁이에요, 아이들이 인제. 근데 이제 그만 좀 물어. 네가 찾아봐."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다가 인제 아이도 말문을 닫을 때는 "왜 또 말 안 하냐."고 또 막 그러세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스토리텔러가 되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우리가 소위 연애를 할 때 밀당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정말 밀당의 끝판왕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좀 궁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뒷부분에 또 말씀드릴게요. 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교육청 강사고요. 부모 교육 전문 강사로도 있고 사랑책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혜정 님. 코칭 제타 대표 코치로 있고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감정 코칭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학교 폭력 심의위원도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떤 그런 얘기될 것이 현장에서 만나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저희 오늘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하나 여쭤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후두염. 의미 있는 그쵸. 후두염이 어디에 생기는 병인지 알고 계세요? 후두염. 후두염. 한번 맞춰 후두, 성대. 그쵸? 저같이 이렇게 목을 많이 쓰는 사람 지금도 옆에 생강차를 끓여 놓고 왔는데 그 후두염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멘탈의 후두염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멘탈. 우리 정신, 마음. 전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후두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광개도 여왕도 그 저의 아는 분이 지어 주긴 했는데, 자, 후두염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인데, 자, 후로 시작하는 말 뭘 그렇게 많이 하죠? 올해 인제 하루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유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후회. 그쵸. 후회. 자, 이번에 후회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인제 그만 쓰셔도 되고, 후두염을 다 한번 맞춰 보실래요? 오, 지차님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염까지. 후회, 두려움, 염증, 염증. 염증. 그렇죠. 염증 심하죠. 염려. 그렇죠. 염려. 자, 지차님과 염려 처음 맞추신 분, 이분 제가 어떻게 읽어요? 기화님. 예. 이분만 동그라미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만든 건데요. 후회, 두려움, 염려만 좀 덜해도, 그 루이스 헤이라고 그 영성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덜을 해도 정말 어떤 '잘 살은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그 류시화 씨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한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해서 한 후에 있죠. '아 하지 말걸.' 하는 이후에는 시간이 가면 점점 그 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안 해서 한 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우 할 걸. 해 볼 걸. 했을 걸. 하고 나서 후회할 걸.' 막 이렇게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가 됐건 오늘 저와의 이 만남의 시간에서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시켜도 안 해요. 할 인간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거 정말' 이러지 마시고요. 어머니부터 하시는 거예요. 뭘 제가 "가족하고 하면 더 좋다." 이러니까 자꾸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쵸? 여러분이 먼저 하셔서 '아 내가 적어도 후두염에서는 좀 내년에 벗어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요. 여러분 너무 알잖아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초등 자녀들 보면 그 말의 힘에 대한 눈 결정체, 뭐 또 양파 실험, 물 실험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언으로 해 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후두염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책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고 제가 커뮤니티에 소개해 드리면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 확언 들어가 볼게요. 확언. 자, 확언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어떤 일이나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확언이, 제가 말씀드린 확언은 그냥 제가 내온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빌 게이츠나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할까요?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누가 그 자진해서 좀 읽어 주실 분 있을까요?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읽어 사람은 주시 네. 저마다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만일 당신이 지금의 상황이 불만스럽다면 그것은 그동안 당신이 항상 해온 생각의 결과인 것이다. 이는 역으로 당신이 생각을 바꾼다면 만족스러운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즉 긍정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읽어 주셨으니까 그 옆에 0 하나 치시고요. 자, 제가 현장에서 비단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읽거나 이야기를 묻거나 질문을 하는 거 아니고요. 성인들도 이렇게 해요.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읽는 거 아니면 제가 말하는 거보다 또래, 그 여러분 같이 참여자가 읽을 때 그걸 집중해서 따라 읽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휘발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여 또래 관계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오늘은 또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일종의 학습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자, 긍정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서 넘어가 보면 자, 인생 접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것도 참 좋은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이제 연말 이제 다가오고 각종 모임이 있기 전에 사실은 11월에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올해가 어땠나 계획하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12월은 뭔가 어영부영 막 크리스마스 있고 뭐 무슨 성과 공유회 있고 막 이러고 친목 모임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고 1 월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하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자, 인생 접시라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접시. 자, 뭘 떠올리시냐면 뷔페를 떠올리세요. 뷔페. 내가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처음에 뷔페에 데리고 갔을 때 첫 번째 접시는 뭐냐면 부모님이 놔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 너 이거 우리 집에서 흔하게 일상에서 먹기 어려우니까 막 회를 놔준다든가 뭐 이렇게 일상에서 먹을 수 없는 거."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하시죠. "너 김밥 먹지 마. 너 콜라 갖고 오지 마."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첫 번째 접시는 아이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한 아이가 먹었으면 싶은 걸 부모님이 놔준단 말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또 한번 막 써 보셔도 좋아요. 아, 후회, 두려움, 염려 없이 제가 해요. 좋네요. 아이가 먹고 싶은 거. 그쵸? 그래서 엄마가 갖다 주는 회를 이렇게 몇 점 먹었는데 물컹물컹하고 식감도 별로고 나는 별로야. 저기 있는 오징어 튀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인제 그쪽 가서 오징어 튀김을 막 줄 서서 먹었죠. 먹었는데 오다가 다 쏟아 버려요. 또 예를 들면. 아니면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접시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은? 내가 눈치 보면서 엄마는 하지 말랬는데 여전히 저 김밥은 맛있어 보이고 이게 두 번째 접시고요, 인생에서. 자, 그럼 세 번째 접시가 뭘까요? 세 번째 접시는 먹어보니 맛있었던 거.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세 번째 맞아요. 뭐냐면 어 소소하게 성공 경험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최고로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거창한 어떤 경시대회, 경연에서 뭐 우승을 하고 이거보다요. 일상에서 뭔가 줄넘기를 넘기는데 처음 넘겼을 때 그 짜릿함은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또는 뜀틀을 넘어 처음에 계속 주저주저 그 앞에서 멈추다가 어느 한순간 확 넘었을 때 이럴 때의 그 기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자존감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접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조그마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경험치에 의한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거든 좋아하는 거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든 그게 바로 인생의 세 번째 접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얼굴은 모르니까 제 생각에 인생 시계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생 시계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녀는 새벽 한 2시 뭐 이렇겠죠? 왜냐하면 100세 시대 뭐 여러분도 100 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엄청 그 장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계는요, 지금 브런치 정도 뭐 즐길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더 적으실 수도 있어요. 아이를 등원시켜 놓고 등교시켜 놓고 뭔가 어떤 모임에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눈치채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 이모작을 자녀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뭔가를 시도해 보자.' 이런 시간이 오늘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이 영상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만약에 시간이 이따 쉬는 시간 이후에 남으면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에요. 이 이민호 강사거든요. 이 강사 성장 문답에 보면 이민호 강사의 이게 나와요. 이민호 강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인생 저기 접시를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김밥하고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족발이 있는 코너로 막 가서 그걸 몰래 갖다 먹은 기억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인제 얘기를 했는데 재밌어요. 근데 쪼끔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피아노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쳐 보셨을 것 같은데 피아노에서 그 한 옥타브가 8 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천천히 성장한다고 안 보고요.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뛴다고 하죠, 성장이.
그래서 내 아이는 계속 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옆집 아이는 어느 날 보니까 미애가 있어. 어머 쟤는 쏠이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사실은요. 우리 성인들도 이렇게 약간 퀀텀 점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도를 할 때마다 성큼성큼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긍정학원, 부정학원 보실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학원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학원이 더 강력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확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매스컴에서 정말 어떤 안 좋은 뉴스 있죠. 정말 보기 싫고 이런 뉴스에 더 솔깃한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 SNS가 얼마나 사실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유튜브 짤이나 뭐 쇼츠 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보고 있더라고요. 이 마찬가지예요. 부정학언이 그렇죠. 그래서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하거니 불평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얘가 뭐 하겠어? 네가 그렇지." 이런 거. 이래서 이 부정학언이 사실 강력한데 우리가 왜 카톡을 보더라도 분명히 동일하게 커뮤니티에 쌌는데 "난 읽은 적이 없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이왕이면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저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요렇게 다 아우라가 있대요, 개인이. 그래서 뭐 정말 유명인들 근사한 차은우 같은 애만 이렇게 막 호강이 비치는 게 아니고요. 동우님 뒤에도 이 아우라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동우님의 이 아우라를 긍정으로 좀 쐬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럼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많이 아시죠? 그런데 노시보 효과는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맞아요. 풍요 감사 그렇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흑인 소녀가 어 어떤 이유인지 원인 불명. 여러분들도 너무 공감하시지 않나요? 위에 뭐 부모님이건 주변에 그리고 자녀들도 아픈 사람들을 봐서 병원에 갔어요.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이때가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쵸? 이 원인 불명의 아이가 입원을 해 있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의사가 약간 어린이 치과 의사 같죠 좀 느낌은? 이렇게 두건 미키마우스 두건을 쓰고 눈높이도 오히려 이 애보다 더 낮네요. 얘를 보면서 온갖 얼마나 재밌게 해 줬겠어요. 하다가 어떤 비타민 제제예요. 무슨 신약도 아니고 예쁜 젤리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이번 주 안에 열이 뚝 떨어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위약 효과라는 건 정말 오래된 정말 효과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학습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뇌를 활용하면 훨씬 좀 밀당 아까 말씀드린 밀당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말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짓약 효과가 플라시보고요. 뭔가 긍정의 에너지를 계속 쐬준 거죠, 이 아이한테. 뭐 정말 오비락일 수도 있죠. 열이 날 만큼 나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긍정을 선택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거의 거꾸로가 노시보예요. 자, 이 사진의 상황을 얘기 드리면 어느 마을에 이 이주민이 왔어요. 이 여자 마스크 쓴 이 여자가 이주민인데 이 마을은 남성들이 많았고 그나마 여성들은 또 나이가 다 많았대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 이 여성이 오고 나서 갑자기 막 이 주민들이 배탈, 설사, 막 복통을 호소하고 막 이런 식중독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또 시기 질투의 화신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 여자가 뭘 갖고 왔겠다고 하겠죠? 약간 그 전염병 같은 걸 들고 저기 마을에서 쫓겨서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막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겠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명의를 "나 좀 진찰해 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냐면 코로나. 우리 코로나 생각을 해 보세요. 코로나 처음에 첫 해에
자, 1번 확진자의 동선. 자, 어디 백화점에 들어가서 뭘 먹고 뭘 사고 어디에 가서 알파문고에서 무슨 문구점에서 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하고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약간 굉장히 그게 신드롬이었죠. 저 사람이 1번 사람이 이렇게 동선을 갔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정말 돌이켜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 해 봤자 뭐 약 먹고 뭐 약 주사 맞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애가 막 와서 "엄마, 엄마 옆집 누구 걔 코로나 확진이래."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에 평화가 오시나요? 순간 내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어제 그 집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부정 효과, 노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거 신청했는데 무료인데 오늘 너무 몸도 피곤한데 그냥 듣지 말까?'부터 해서 '아 이거 그래도 선택했으니까 좀 들어야지.' 해부터 '아 이 밥은 아침에 뭘 주지?' 정말 하루에도 몇백 개의 아마 선택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긍정을 좀 선택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긍정 학원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원 이거 여러분들의 자녀 초등학교 이 아이가 아마 3 학년인가 4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똘똘했죠. 여러분들 아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 나는' 그쵸. '내가 한 말을 꼭 지킨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요. 아이가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실천을 해 보자라는 건데요. 가족 긍정 학원 책 이렇게 조그만 수첩 저는 우리 큰 A4지를 보면 누구나 부담감 이런 거를 든대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라 하면. 근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는 쓰기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 학원 장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도 많이 해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한 줄 지금 이 아이는 색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 한 줄, 아빠 한 줄, 뭐 아이 한 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걸 권한 적이 있고 실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유학원 써 있죠. 여윤학원인가? "나의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와 쉼표가 늘 조화롭다." 제가 한 학원인데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이 학원을 인제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 경연처럼. 그때 선정이 돼서 뉴질랜드에 계신 이 켈리 하시는 분이 요렇게 해서 그려서 저는 이 실체를 본 적은 없죠. 그냥 사진으로만 전해 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나의 삶은 물음표. 항상 의문을 갖고 느낌표 감정이 풍부하고 쉼도 있는 이런 조화로 '이렇게 멋지게 써야 되나?'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아닙니다. '나는 그냥 건강하다.' 이것도 학원이고요. '나는 늘 행복하다. 나는 가족과 늘 관계가 좋다.'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써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말하고 이런 거하고 '아 이게 학원이지.'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채팅창을 활용해서 하나 아무거나 써 보세요. '나는 뭐 행복하다. 나는 늘 건강하다. 나는 운이 좋다.' 뭐든 좋아요. 이렇게 복문으로 길게 안 쓰셔도 돼요. '나는 늘 풍요, 감사, 사랑이 넘친다.' 너무 좋죠. '나는 크게 웃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사랑스럽다.' 너무 좋네요 선미님.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다.' 좋습니다. '나는 늘 긍정적인 사람이다.' '안 되면 되는 거 하자.' 멋져요. '나는 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학원 오늘 아마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지금 이 여러분이 하신 학원을 잘 기억하세요? '와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다.' 너무 좋은데요. 아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저는 아마 이 학원은 절대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훌륭합니다. 예은님 멋지세요. 자, 그래서 학원 어렵지 않죠. 학원이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포메이션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뭐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서초교육지원센터 학부모님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결혼 18년 차. 18 하필 또 18 년이네요. 18년 차. 훌륭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미화님 학원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좋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을 활성화해 주시니까 제가 더 막 이렇게 에너지가 오면서 목소리가 막 커지니까 밖에서 뭔가 가족들이 자꾸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할 거다." 자, 여기서 상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할 거다." 하면 안 돼요. 자, 확언의 유의점이 딱 두 가지인데요. 부정어를 쓰지 않는 거랑 미래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원님.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내게 멋진 아들, 딸이 있어 행복하다." 좋고요. "나는 운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무래도 이 서초교육지원센터 뭐죠? 이거가 행복 무슨 릴레이 강연이었잖아요, 프리미엄. 거기에다가 요런 걸 쓰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릴레이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앞에 다 계시면 "지금 어떠세요?" 말씀하시면서 기분이 막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막 슬픈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동우님 사실 이건 대면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막 그 공간이 이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쭤보면 이러죠. "아니요.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좋아요." 또는 저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맞죠, 맞죠. 행복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뇌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지만 왜 운동의 효과도 뭔가 한 일정 정도 1 년을 계속 똑같은 속도와 뭐 30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퀀텀 점프가 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랜만에 너무 좋아요. 정선모님 탁월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속이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주병진 씨가 나오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 주병진 씨 표현 중에 그 주병진 씨가 요새 또 막 나오더라고요. 혹시 요새 거 아닌가요? 제가 요새 봐서 요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맞선을 보는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주병진 씨 표현 중에 저는 이게 되게 딱 끌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요새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당황하다는 표현이 뭔가 약간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 당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너지가 더 올라요. 자, 요즘 프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도 잘 주세요. 자, 그러면 어포메이션까지 하고 쉬셔도 되겠죠? 자, 어포메이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긍정 학원 여러 번 한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운이 좋다. 내게 멋진" 이런 거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 뭐 이렇게. 자, 어포메이션은 뭐냐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노아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그 욕조에서 갑자기 뭐 아하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샤워를 하다가 문득 생각을 했대요. 참 범상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기해요. 어떻게 샤워하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착안을 할까요? 자, 어포메이션은 조어예요. 어페어메이션하고 포밍이라는 두 가지 말을 이렇게 붙였는데 어포메이션 하면 확고하게 만들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확언을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기법. 좀 어렵겠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번 우리 예은 님이나 희경 님 아무 분 이거 좀 읽어 주시겠어요? 누구나 상관없으십니다. 빨리 먼저 음소거 해제하시고 읽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저자 노아 세인트 존은 특별할 것 없는 어느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날 샤워하다 문득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뇌는 질문하면 대답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뇌도 그 답을 찾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은 우리가 대답한 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곧 확언을 긍정의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봅니다. 아 저기 누구시죠? 성함이? 저 신동은이요. 동훈님? 동훈님 혹시 뭐 이렇게 동화 구연 내지는 너무 읽으실 때 너무 잘 읽으시는데 그런 거 혹시 하시나요? 좀 낭독이 좋아 가지고요. 유튜브 아. 같은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훌륭하십니다. 제가 딱 보니까 느껴졌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까 소개를 감정 코칭 전문가, 감정 코칭 연구소 소장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코칭이 바로 질문 대화예요. "자 동우님 요새 어떻게 뭐 요새 어려운 건 없으세요? 요즘 가장 힘이 드는 게 뭐예요?" 이런 식의 감정 코칭을 제가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화면도 다 켜시고 몇 분 이렇게 제가 소통이 가능했었다면 아마 그렇게 오프닝도 했을 텐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문자답인 거죠. 이 노아 세인트 존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질문을 원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면 뇌도 '그렇게 따라하겠네.'라는 거를 착안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어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물음표가 딱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어포메이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한번 제가 올려 볼게요, 채팅창을. 진주 님의 "나는 운이 좋다." 이게 긍정화건이죠. 그럼 어포메이션이 뭐냐면요. "왜 나는 운이 이렇게 좋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어때요? 자 상원님 "나는 늘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확언을 하셨죠. 어포메이션은 "왜 나는 늘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할까?" 자 이 느낌 차이를 좀 채팅창 또는 음속을 해제하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건강하다." "왜 나는 이렇게 건강할까?" 와 네. 음소거 해제하신 분 계시네요. 네네. 어떤 다시 차이가 얘기하라고요? 어 차이. 네네. 아 어떠신 것 같아요? 전자는 지금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그러고 싶은 희망이고, 음. 후자는 그냥 내가 그럴 수 있다는 확언? 그걸로 들리네요 좀. 맞나요? 아. 느낌 차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자 그래요? 네네. 감사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묻는 질문들에는 이런 질문은 열린 질문인데 답은 없어요. 느낌을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자 내가 만약에 아까 또 다른 분 거 읽어 드릴게요. 많이 "나는 내가 좋다." 미화 님.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좋을까?" 자 나는 내가 좋다. 긍정 학원도 힘이 있죠. 근데 어포메이션은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좋을까?"라고 하면 미화님의 뇌에서는 역동이 막 일어나요. 내가 좋은 이유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다운되나요? 아니죠. 막 에너지가 오르고 정말 내가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막 뇌에서 이러는 거죠. "너는 네가 뭐 사랑스러우니까 좋지. 너는 네가 말하는 건 꼭 이루니까 좋지. 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니까 좋지." 막 끊임없이 그거 질문에 답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일까?" 그러면 이 뇌에서 계속 왜 소중한 사람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광숙 님이 "이래서 너는 소중해. 이래서 너는 소중해." 막 계속 떠올려요. 차이 좀 아시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해 드리냐면 긍정 확언과 어포메이션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려요. 뇌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확신이 생겨.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뇌에서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네가 왜 가족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막 찾는 거예요, 뇌는. 어. 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정말 좋은 학원들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나는 배려를 잘한다." "왜 나는 이렇게 배려를 잘할까?" "너가 사람에 대 관계가 좋아서 그래. 너는 원만해서 그래. 너는 양보를 잘해서 그래.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며느리일까?" 네가 먼저 배려를 하고 네가 어떤 예의를 갖추는 거고 뭐 남편한테도 잘하고 뭐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많은 사람일까?" "너는 주변에 이런 게 뭐 환경이 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 어떠세요? 자 어포메이션도 재밌겠죠?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셔서 일단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약간 닭살 오르고 이런 분들 당연히 있죠. '난 아이랑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우리 아이와 관계가 좋다.' 이렇게가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미래형과 부정형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과정형으로 하는 거죠. '나는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아이와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그 허들이 있잖아요.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런 긍정 확언을 할 수 있죠. 희경님 대단하세요. 이 실행력. 벌써 책을 주문하신 거예요? 후회 안 하실 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갱년기. 그 SNS 어제 제가 우연히 봤는데 SNS의 폐해가 사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기능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 16세 이하 아이들 SNS를 금지를 했어요. 너무 대단하죠. 의견이 지금 찬반이 굉장히 분분하대요. 그런데 그 뭐죠? 그걸 어기고 16세 이하 아이들이 SNS를 했다. 그러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50억? 이게 맞나요? 제가 이거 기사를 어제 봐 놓고도 네네. 엄청나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SNS의 폐해가 너무 심한 거죠. 근데 SNS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관계가 저기 이 오프라인 대면으로 힘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꾸 SNS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긴 또 익명성도 있고 막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요.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부정형으로 뭔가 아니요. 그 지금 나는 아닌데 이런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다. 이러면 과정형으로 쓰시라는 거랑 또 아까 거리 두기 질문 있었고 부정적인 모습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지금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1 로 하는 코칭인데 이렇게 보면 다 그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네가" 초등학생 "너가 무슨 뭐 지금 스트레스를 받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7살 아이도 스트레스 엄청 심하고요. 초등학교 1 학년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일단 내용을 하고 뒤에 질문 시간을 좀 제가 확보를 해 볼게요. 자 어퍼메이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운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 빼는 게 쉬울까?' 이건 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쉬웠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리고 '왜 돈은 나에게 찰싹 자석처럼 들러붙을까?' 막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인제 막 뇌에서 '너는 늘 저금을 하잖아.' 뭐 이런 어떤 이런 회로가 열리겠죠. 그래서 '어퍼메이션의 이런 기능들을 좀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긍정학은 어떻게 하는지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챌린지를 운영을 해요. 지금 28기 한 기수가 4 주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게 된 동기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연히 어떤 분이 "저희 좀 같이 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그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인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뭐냐면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려요. 어떤 루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죠? 근데 루틴이란 단어가 많이 이렇게 거의 대중화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루틴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하고 보니 우리 미러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막 이런 거에 한참 이슈가 됐을 때 루틴이 활성화됐는데 제가 루틴을 찾아보니까 좋은 목적성을 띤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은 그냥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버릇하듯이. 그래서 루틴은 사실은 의지보다는요 환경 설정이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의지가 좀 박약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 하면 10 일이 되니 계속 작심삼일하자 뭐 이런 표현도 할 정도로 우리 의지는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12월 내일부터 '내년은 이 루틴을 꼭 갖겠다.' 라면 그 의지보다는 환경을 세팅해야 되는 거죠. 자 환경 세팅은 뭐냐? 함께할 사람을 찾거나 뭐 챌린지 커뮤니티 안에서 늘 사람들이 올리니까 나도 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크더라고요. 가족이 제일 좋은데 가족보다 오히려 또 이렇게 함께하는 커뮤니티 이런 게 훨씬 동력이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한 달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운동하듯이 일 주일에 월, 수, 금 이래서는 이게 루틴으로 잡히지 않죠. 그래서 한 달 21일 습관의 법칙도 있는데 저는 한 달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는 부정에 더 이렇게 확 끌려요. 우리 뇌가. 신기하죠? 안 그러면 좋겠는데. 막 긍정의 것을 유추해서 찾아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으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지런하다.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난 지금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하고 있다.'
뭐 이 점점점 부지런해지고 있다. 이렇게. 과정형까지는 좋아요. 근데 미래형, 부정형은 쓰지 않는다. 자, 네 번째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금 없어 가지고 여러분 각자 아까 동우님 계속 화면 저기 음소거 하셔서 읽기도 하시고 해서 아마도 동우님은 오늘 많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받으셨을 거예요. 우린 누구나 그렇거든요. 하기 전까지는 긴장도 되지만 뭔가 발표했을 때 뿌듯함이 있듯이 이 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유튜브도 한다고 낭독 좋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너무 좋고요.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제가 긍정학원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새벽 5 시에 오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걸로 모닝콜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도 다 듣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가능한 게 2-3 분? 길어야 3 분이에요, 하루. 그러면 이렇게 확언을 하고 확언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 그 확언에 따른 얘기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나귀 팁이라고요. 당당한 나를 위한 귀한 시간의 앞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긍정학원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걸 하면 좋겠다. 따라서 이렇게 낭독도 하시고 녹음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원은 누구나 하고 있어요. 자기 대화. 아까 제가 여기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어포메이션도 마찬가지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자기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죠. 될 거야. 나는 꼭 할 수 있어. 이런 대화도 하지만 난 실패했어. 이번 생 망했어. 이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망했다는 표현.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망했다라는 표현만 하지 말자라고 주문을 할 정도로 망했어. 이걸 너무 많이 해요. 아이들이 뭐 활동을 하다가도 선생님 저 망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네 뇌가 '아 우리 주인은 망했구나. 이걸 너무나 각인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 망했다 쓰지 말자. 다시 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어떤 말 습관을 갖고 있나 요런 것들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이고 긍정 학원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운을 부르는 루틴 4 가지 빠르게 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한번 좀 찍으셔서 곰곰이 저랑 강의 후에 '아 이렇구나.'라는 이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통으로 뭐 드리고 이런 거는 어 교육청 소속이기도 하고 물론 이 교환은 다 제 건데 그래도 그런 걸 막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안은 못 드리지만 사진 찍는 건 충분히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 행복한 삶을 위한 사이클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찍어 보시라는 건데 자, 이 긍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아까 긍정의 힘, 플라시보. 이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아까 경숙 님이었나? 제가 또 기억을 되게 잘하는 편인데 그 중2 아이 부정적인 이런 부분 얘기 이따가 드릴게요. 정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아까 소소한 성취, 정말 뭐 하나 찔끔 잘했을 때도 그 성취감을 옆에서 북돋아 주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이거는 궁극에는 자기애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뭐 배우자도 가족이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도 받고 줄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성취감, 경험 당연하죠. 소소한 아까 그 인생 접시 3 번째 내가 뭐 성취를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어떤 인생에 대한 그게 어떤 시드 머니 같이 되는 거죠, 종잣돈 같이. 좋은 관계 중요하고요. 자기주도성. 결국은 육아는 여러분들 육아의 목표, 목적, 목표겠죠? 는 자주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로 하여금 자주독립.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어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정말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남편과 독립을 해라 이거 아니고요. 정서적 독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배우자님하고 그리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빈둥지 증후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저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도 지금 저기를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겠어요? 자기 삶은 모르겠고 아까 동우 님이 그러셨나?
잘 하다가 집에 오면 다시 아이한테 또 집중이 포커싱이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지금 엄마의 손이 필요한 때잖아요. 지금 학령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건강한 거리 두기가 안 되면 누가 힘드냐면요.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남편분도 별 상관없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이런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자, 루틴을 말씀드리면 긍정 확언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 그렇죠. 거리 두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감사일기. 감사일기 쓰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써 보셨다 1 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2 번. 한번 좀 해 보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써 보셨고. 그쵸. 감사일기는 긍정 확언보다는 좀 대중적이죠. 자, 그쵸.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못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혹시 계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다. 3 일. 그러니까요. 작심삼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3 일. 3 일이면은 인제 쉽지 않 그래서 이 감사일기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사와 낭독도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마음챙김 루틴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 코칭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셀프 마음챙김이에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감정을 좋습니다. 막 응원도 해 주시네요. 이렇게 컨트롤. 저는 컨트롤이란 단어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우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이러시잖아요. 컨트롤은 뭐예요? 뭔가 억압하고 누르고 푸시하고 이게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쓰시냐면 조율한다. 내가 지금 분노의 감정인데 그게 갑자기 컨트롤 한다고 이게 확 없어지나요? 아니고 약간 좀 삭혀지는, 다운되는 요 정도로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온도 조절하듯이. 그래서 레귤레이트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나는 내 감정을 좀 조율하는데 어 탁월해. 또는 '나는 내 감정을 새해에는 좀 조율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필사와 낭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필사는 아실 거예요. 따라 쓰는 거. "팔만 아픈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어우 정선모님 탁월하십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조율한다." 너무 멋지죠. 내 감정의 조율사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필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성찰과 해소의 기능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쓰면서 '아 내가 그랬지.' 이런 어떤 성찰의 기능을 하고요. 더 큰 거는 제가 왜 마음챙김 루틴에 썼냐면 해소를 해요. 감정 쓰레기들이 '아 내가 왜 아까 그 남편한테 이렇게 발끈했지? 그럴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필사. 자, 필사는 뭐 그러면 예를 들면 필사를 뭐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타인지 그러니까 마음챙김이 되는 거예요. '아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지.'라고 해서 자기가 글을 쓰셔도 좋지만 "엄마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 하루 한 장 그게 80 일간이거든요. 그거를 따라 쓰시게 제가 옆에 칸도 놔뒀어요. 그거를 따라 쓰셔도 좋고 루이스 에이 책도 좋고요. 뭐든지 좋아요. 어떤 책이든 성경 필사하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영어 성경 필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이걸 하라는 이유는 맞아요. 미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화시켜요. 나를 한 발 떨어져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챙김에 정말 좋고 관계에도 좋은 이유가 자기 대화를 하면서 나를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윤아 오늘 이런데 왜 마음이 우울했어? 아 있잖아 어떤 저기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관화 떨어져서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툴로 필사와 낭독을 권해 드리는데요. 낭독은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뇌가 미아 님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다니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는 너무나 즉흥적이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막 에너지를 팍팍 줘요, 본인한테.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해 드리고 포스트잇 편지는 뭔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A4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거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포스트잇 편지는 저는 이 포스트잇을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요만한 데다가 그 몇 줄 쓰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일기 참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많이 쓰라는 거 절대 안 권해 드려요. 자,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짧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여기도 우리 이 친구가 썼는데요. 자, 이 덕근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현장에서 학부모 연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줌에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3강, 이란 뭐 이래 가지고. 이런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 이렇게 3 가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가족 감사일기를 시작해 보겠다. 이렇다면 이렇게 3 가지만 써 보는 거죠. 아빠, 남편분이 하시겠다 하면 만약에 그냥 할 것 같지 않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해서 덕구무가 뭐냐면 덕분에는 뭐 예를 들면 서초교육지원센터의 이 프리미엄 릴레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좋은 소통을 해서 감사하다. 이거 제 일기면 이렇게 덕분에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장 올리진 않아요. 그럼 어떤 3 개 중에 가장 좋으냐면 그럼에도 감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가 뭘까요?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뭘까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감사. 이 지금 보면 이 그림이 제가 그렇죠. 이 친구 지금 이 친구가 저희 큰아이인데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깔렸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다쳐서. 그런데 하필 그 프레임에 여기를 탁 다치면서 여기 뼈 이름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뼈가 4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4 개가 완전히 아스러졌어요. 그날의 저의 감사일기 뭐였을까요? 한번 써 보실래요? 그날의 저의 감사일기. 이 그럼에도 감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나중에 '아 이런 거 내가 쓸 수 있겠다.' 뭐 우리 정말 너무나 괴로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비교적 최근은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있잖아요. 자, 우리 뇌는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좋냐면요. 구체적일 때. 자, 그러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무사해서 감사하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좀 더 구체화한다면 저의 그날의 감사는 왼팔이어서 감사하다였어요. 얘가 얘 그때 중학교 때도 거의 컸거든요. 근데 얘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 1 주일 동안 계속 제가 밥도 먹여 줘, 뭐도 써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첫날만 정말 울고 막 그랬지 그다음부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통증이 있고 좀씩 괜찮아지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날의 감사는 왼팔이어서 감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럼에도 감사도 약간은 구체적으로 좀 쓰시면 좋겠다. 자, 무조건 감사는 뭐냐면요. 그냥 이 두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조건 감사는 어 내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이 무조건 감사는 존재 자체의 감사예요. 우리가 칭찬은 뭔가 거리가 있어서 칭찬하지만 인정은 자체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칭찬보다 인정의 말이 훨씬 에너지를 올린대요. "아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뭐 그 자체로 인정해." 라든지 이런 뭔가를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자, 요거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막 하니까 지루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이 똑같잖아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그러니 뭐 그다지 감사할 게 딱히 없는 거죠. 주말에 뭐 어디 잠깐 나들이 갔다 오거나 뭐 할머니 댁 가거나 뭐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자, 감전일기가 뭘까요, 여러분? 감전일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동그라미 안 했네요. 자, 감전일기 맞추신 분 여기 이름에 동그라미 또 하셔야죠. 인제 막판 인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감전일기 뭘까요? 감전일기? 막 이렇게 찌릿찌릿찌릿 감전? 아 네네네. 나왔어요 바로 역시. 누굴까요? 감정을 전하는. 감사를 전하는 요거거든요. 기환님 감사를 전하는 뒤에 동그라미 또 해 주시고요. 감사를 전달하는 맞아요. 맨 처음 하신 분만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족 그 초, 중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보내오기도 하시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아빠가 큰아이한테, 큰애가 엄마한테, 엄마가 작은애한테, 작은애가 아빠한테. 릴레이 이렇게 돌아가는 서클 같이 해서 요렇게 하트면 하트 원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화살표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하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애한테 무슨 감사를 했는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런대요. 이유는
내가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언니한테는 하기 싫고 예를 들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권해 드리는 게 바로 감전일기도 있습니다. 자, 다행일기는 뭐 느낌으로 아시겠죠? 다행일기. 여러분들이 인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정말 시작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뿌듯해요. 근데 여기서 인제 어떤 게 감추기 어렵냐면 애들의 다행일기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학원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해서 다행이다." 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너 어제 했다 했잖아." 이러면 이제 이 감사고 뭐 일기고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꼭 참으시고 혹시 올라오시더라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가 혼날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인제 이 일기를 거침없이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아까 밀당 얘기 드렸죠. 이것도 밀당이에요. 얘한테 감정을 그대로 "이거 어제 학원 숙제했다고 거짓말했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어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이 하늘에서 엄청 오더니 이렇게 운이 좋구나." 따님또님 이 웃음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 인정은 아시겠고 장점 일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뭐냐면 지금 시즌도 좋네요. 예를 들면 스페셜하게 한번 하셔도 돼요. 올해 우리가 각자 가족들의 장점들을 한번 써 주면서 올해를 좀 마무리해 보자. 막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라고 제가 권해 드려요. 갑자기 생뚱맞게 "자 일로 와 봐. 우리 가족의 장점을 써 보자." 막 이러면 애들이 따라 하나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남편분 생일이다. 또는 뭐 여러분 생일이다, 아이 생일이다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예쁜 포스트잇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각자 장점을 이것도 역시 감전일기처럼 돌아가면서 써 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재미 요소는 아빠가 만약 나이가 40 이다. 그럼 아빠 장점은 40 개. 아이가 12 살이다. 너의 장점은 12 개.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반발이 좀 있겠죠? 근데 그 반발 또한 약간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전 일기와 장점 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재미있는 활동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필사와 낭독. 제가 이거 필사도 한 8년 된 것 같아요. 필사도 코로나 전에부터 계속 썼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을 썼고요. 이 통필사가 힘드시면 네, 통필사 힘드시면 여러분 발췌 필사하셔도 좋아요. 발췌 필사. 그건 뭐냐면 우리 책 보다가 좋은 문구 이렇게 밑줄 긋은 거 이렇게 써 놓은 거. 근데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필사가 성찰과 해소에 좋다고 한 이유가 저는 통필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통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아 이 작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뇌에서 중요 포인트의 키 메시지들을 내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산모님의 어떤 경험이 이 작가의 글에서 같이 우러나와서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고 절대 자기적으로 뭔가 써머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1 시간이면 1 시간 저는 40분 했어요. 1 시간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40 분. 40 분을 딱 타이머 걸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한 책을. 그래서 해 보시면 너무 좋고 한 장 한 장 끊어져 있는 엄마부터 행복해지겠습니다나 아까 제가 루이스 에이 책 이런 거 너무 좋아요. 40분 동우님 진짜 훌쩍 가요. 정말.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죠? 생각보다 이게 장수 많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막 속독으로 쓰지 않잖아요, 차분히 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제가 요거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생긴다." 제가 써 놓고도 너무 마음이 표현이 좋아서 여기다가도 올렸어요. 이건 어디서 보고 예뻐 가지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꾸준함 많은 분들의 성공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꾸준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포스트잇 편지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뭔가 망설일 땐 긍정으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의 약간 여러분들의 캐치프레이즈나 2025 년도에 뭐 슬로건처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4 학년 때 저한테 선물 준 이게 지금 저한테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기다 "엄마는 나의 에이스 사랑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울컥할 정도로 좋았던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순탄하게 보냈을까요?
사춘기를 그래도 얘네들도 엄청 방황을 하고 그랬죠. 그때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뚜껑을 닫게 하는 아주 좋은 효능 이게 바로 저거였어요. 자 요거는 하야시 아키코라는 일본 작가의 책을 보고 거기에 그 6 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날 마치 스무고개처럼 "엄마 뭐 2발 해서 오른쪽에 보세요. 모자 아래 열어 보세요. 뭐 침대 밑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그 책을 두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생일이었나 봐요. 맞죠? 네. 제 생일이네요. "엄마 사랑해요. 생신 축하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따라한 거예요. "안방 침대 아래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때가 그 싸이월드 시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찍어 놨더라고요. 그때는 뭐 강의 활동도 안 할 때였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모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모아 놓은 거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이거 다 모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지는 좀 갖고 있으면 에너지 다운될 때, 애가 너무 힘들게 할 때 이런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그래 나 에이스지. 에이스가 뭐 이건 일로 이러면 안 되지. 자 참자, 참자.' 이런 식으로 마음 챙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고 이런 수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수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아 긴가 해요. 6 학년이었는지 중학교 2 학년이었는지 하여튼 그 아이인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모범생처럼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런 아이 아니었어요.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업이 끝나고 이 포스트잇 편지를 보고 제가 어땠겠어요. 이 아이를 너무너무 기억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긴 회차로 연수나 할 때는 이렇게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한테도 리마인드하면서 '아 오늘의 수업이 어땠지?'라는 걸 복기하는 효과가 있고요. 저한테는 또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잇 편지를 아낌없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잇 편지를 자녀와 많이 주고받는 분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포스트잇 편지도 좋은 루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아이가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맞아요. 그쵸, 그쵸. 예은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 교사 연수였어요. 강원도 교육청 교사 연수였는데 이분의 이 아침에 톡을 보고 정말 뭉클했어요. 주말 제 머릿속에 선생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뵙고 싶은가 봅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하시면 서울 야경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분이 강원도 분인데 서울 맛집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를 모시겠다잖아요.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감사했을 텐데 실제 만났어요, 이분. 너무 죄송한데 이분을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 많은 분들 중에. 근데 또 연락 오시면서 얼굴 보고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분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커뮤니티에 계신 분이 당나귀 TV 듣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톡으로 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얼굴은 본 적이 없고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고 이런 유머와 위트도 필요하죠. 아이들 이렇게 성적표가 이렇게 꼬리표처럼 오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국어 몇 점, 몇 점 이렇게 그거는 거의 인제 쓰레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걸 발견한 날이죠. "아들 성적표 봤어. 성적 말아먹었던데 저녁은 라면에 찬밥 말아 먹어." 이렇게 해서 아이와의 갈등을 피하셔야 돼요. 아까 거리 두기 말씀드렸죠. 감정적으로 올라올 때는 어떤 형태로든 거리를 두시면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집에 돌아갔을 때도 그게 막 이렇게 분이 오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 두기는 정말 물리적인 정서적인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 캠프도 많이 하거든요, 자소서 면접. 그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은 어떤 호감을 이끌어내고 필요한 직원 이런 거 인사채용 담당자들 또는 동료 직원들이 어떤 사람을 제 1 순위로 뽑냐면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머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유에서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유머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오타니 쇼헤이 혹시 아시나요? 올해 연말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목표 달성표를 만든 만다라트인데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 어리다. 그럼 '아 우리 아이는 아직 무슨 목표가 없어요.'라고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경매에서?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렇게 얘 너무 글씨도 잘 쓰죠. 이 친구가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던데 이 친구의 이게 경매에 팔렸는데 6천만 원에 팔렸대요. 엄청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맞아요. 인성과 실력 모두를 겸비한 야구 선수인데 전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이 만다라트가 좋아서 했다가 최근에 또 책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실물도 제가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죠. 이 여러분이 여기서 하실 부분은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목표 달성표를 같이 해 보시는 거 너무 권하고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베스트 저기 하나 둘 셋 넷 8개 베스트 8을 정해서 만약 우리 가족의 베스트 뭐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 보고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는 아직 어려. 아무 별로 생각이 없어. 겨울방학 여행지를 우리 각자 조사해서 요거 만다라투리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샘플로 해본 거고요. 만약에 이걸로 좀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면 멘탈과 인간성과 운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컴퓨터에 만다라트 치면 정말 이쁜 양식지도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쁜 양식지 뽑아서 아이들과 해 보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내년을 계획하는 거. 만다라트 맞습니다. 만다라트.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토리텔러가 되시라. 이거는 "야야 일로 와봐. 이 얘는 이렇게 훌륭했대." 이거 아니고요.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면 벌써 애들은 반감이 들고 '엄마가 오늘 우연히 만다라트라는 걸 봤는데 이렇더라.' 하면서 아주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운을 부르는 게 야구부실 청소,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볼 때마다 놀라운데 제가 그래서 아까 운을 부르는 루틴 4 가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운을 부르는 우리 각자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 하나씩만 적어 볼까?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정말 물건 소중히 안 쓰죠, 요즘 애들. 쓰레기를 줍는 건 뭐예요? 버리기만 하죠. 그래서 요런 거를 그냥 "너도 이래." 이게 아니고 너무 신기하다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성도 보면요. 사랑받는 사람, 계획성, 감사 있죠. 신뢰받는 사람, 예의. 멘탈도 굉장히 좋아요. 멘탈은 약간 쪼끔 고학년 뭐 3-4 학년도 알아듣긴 하던데 일희일비하지 않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100 이면 100.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그건 이거야."라고 설명하지 마시고요. 코칭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래도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의 호응을 해 주시면서 일일비하지 않기 설명도 해 주시고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에 대한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말기. 핀치에 강하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인 내가 일일비하니 뜨끔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가볍게 겨울방학 여행지든 우리 가족 뉴스든 해 가지고 만다라트를 한번 해 보시고 고학년 이상은 한번 각자의 목표 달성을 해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를 해 보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위한 스킨십 3 가지. 이 중독이라는 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아차 싶을 텐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 볼게요. 아이가 쓴 거예요.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어떠신가요? 완전 공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훗날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이렇게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다. 이걸 제가 보고 너무 재밌어 가지고 틀린 말 같지 않아 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 아이와 좋은 관계 팁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관계 맺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요. 나 자신과 맺고 타인과 맺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초, 중, 고 공히 타인과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우리 성인은 어떠냐면요. 부모, 뭐 교사, 일반인 다 나 자신과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 맞죠? 나 자신을 찾는 여행 그렇죠. 많이 하세요 진짜. 요즘에 특히 40-50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결국 오늘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린 여러분이 행복한 게 바로
이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은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경험치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탐색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게 결국은 그게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거고요. 아, 사진 한번 찍어 보실래요? 저랑 지금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스위스팟이 테니스 용어예요. 테니스 공이 상대에서 넘어와서 가장 치기 좋은 곳, 그걸 스위스팟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 교육에 좀 제 강의에 가져온 게 누구나 자기의 스위스팟 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교집합이 되는 어떤 나의 인생 이모작 또는 우리 아이들 이거를 한번 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빤히 알지. 근데 막상 이렇게 쓰면은요. '이걸 어디다 써야 되지? 가운데 오는 건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색하는 시간으로 좋고 저는 최근에 이 장표에는 안 넣었는데 삼원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 수업 때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프 있잖아요.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를 또 써 보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대화처럼 객관화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좋아하진 않은데 나의 베프가 하는 거 보면 부러운 거 그걸 여기다 써 보는 거예요. 그럼 부러운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의 세 가지의 모임 요 부분이 우리 아이가 미래에 갖고 갈 일이면 아마 좀 쉽고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 유재석의 경청이나 어떤 배려 부분을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유재석 씨가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국민 MC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건 이 관계, 배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소통에 능하고. 그래서 이 김이나 작사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메라 꺼지면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는 게 유재석이다." 그러니까 보통 쉬면 자기 카톡도 보고 메이크업도 수정하고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유재석은 이때 인제 바쁘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패널로 나온 사람들을 어쩐지 이렇게 챙겨 주려고 하는 게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아까 했던 뭐 퀵 드로우나 뭐 이런 직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중요시하냐면요. 화면 공유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놀이는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배움의 방식이다."라는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사실 놀면서 배운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면 좋겠다. 모든 걸 이렇게 뭔가 교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스토리 텔링을 통해서 제공만 해 주는 이런 멍석만 깔아 주는 형태가 되면 사실은 관계도 가장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아이가 이 나비포용법 좀 가르쳐 드려서 자기 전에 스스로한테 위로하는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위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항상 본인이 뭔가 챙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비포용법을 알려주셔서 자기 전에 "누구야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 한 번씩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도 이렇게 많았었네요. 음 요거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주변 거실에 책장에 이렇게 책 등으로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서권기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캡처했는데 책에서 나오는 그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북트럭을 뭐 해 갖고 뭐 우리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번 주에 우리 가족에서 아빠가 보는 책, 엄마가 보는 책, 뭐 아이가 보는 책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아 엄마가 "엄마 저 책 읽으니까 어때? 책 먹는 여우가 진짜 책을 먹어." 이런 하다못해 대화도 이런 식의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이가 뭔가 질문을 할 때 즉답을 주지 마시고 한 번쯤 되물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왜 물어봤을지를 한 번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엄마가 바로 즉답을 주면 나중에 사실은 이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장표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마치고 질문을 좀 받으려고요. 시간이 없다. 마크 트웨이는 사실 그 톰 소요 모험이나 이런 약간 모험 소설로 알고 있는데 위대한 철학가더라고요.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런 부분이 돼야 그다음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금방 간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학령기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감도 하나 듣고요. 마지막 이거는 한번 누군가 그쵸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이스 A의 하루 한 장 마음 챙김의 내용입니다. 누가 어느 분 동우님 마지막에 지금 여기 채팅창에 떴길래 아, 한번 마저 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본보기 삼아 배우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애정어린 부모라면 아이들은 우리가 친구로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취하는 성공한 개인이 될 테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 코칭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자존자애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과 남은 사랑 옆으로 자녀들한테도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거저거 다 시도하시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고요. 딱 한 가지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 한 가지만 하시면 그걸 한 달 동안 딱 좋네요. 12월 한 달 동안 하시고 그거를 내년에 하나의 좋은 루틴으로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육아는 엄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이 아가 아이 아자가 아니라 나 아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좀 받아 보고요. 질문 겸 소감도 말씀 간단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인제 화면을 공유를 내릴게요. 아까 건강한 거리 두기에 대해서 채팅창 쉬는 시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얘기를 좀 드려 볼게요. 자 건강한 거리 두기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죠. '바빠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바쁨을 사실은 뇌를 속이는 거라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멀티가 잘 돼." 특히 여자분들은 멀티가 좀 잘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 초등학교 때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그 장학사로 계셨는데 교감으로 오셨다가 또 다시 가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그 능력이 출중하니까 다시 또 교육청에서 데려가셨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두 아이까지 정말 잘 키우시니까 그 참여하신 부모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랑 "무조건 떨어져 있어라."를 권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저희는 뭐 경단여고요." 막 이랬더니 그분할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저희 반포에 있었으니까 그 킴스나 뉴코아 이런 쪽에 캐시 못 하세요? 캐시 그 계산하고 이런 거 가능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것만 눈에 더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아이 저러고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 이렇게 약간 가자미 눈의 시선으로 돼서 건강한 거리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너무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15년 막 이렇게 됐죠.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거리 두기를 분명히 실현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거리 두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뇌가 웃고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어떤 가서 돈을 버는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을 하라는 거 아니고요.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전시를 구경한다든가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하면 운동이나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앞으로의 나의 삶에
좀 더 윤기 나는 삶을 위해서 뭘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요즘은 맞벌이도 많지만 예전에 그런 거죠. 뭐 아빠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쁜 거예요. 근데 엄마는 하루 종일 애를 케어해요. 막 이러면 어때요? 이 물리적인 거리에서 이게 건강한 이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 아까 그 시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물리적 거리 두기가 결국은 정서적 거리 두기에도 온전히 건강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웰빙 행동 목록이라고 긍정 심리학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도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세요. 네. 질문하실 분. 왜냐하면 시간이 인제 다 돼 가서 하고 싶은 얘기 더 드리고 싶은 건 웰빙 행동 목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 뇌가 활짝 웃고 있는 그게 버킷리스트를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 가다가 막 구운 빵 냄새를 맡는 이런 행위 또는 아침에 창문 블라인드나 커튼을 확 쳤을 때 해가 쫙 나한테 내리쬐는 거 또는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면 고양이와 눈 마주침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 소소할수록 좋은 이 웰빙 행동을 100 가지를 작성을 해 보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나요?" 하는데 쓰실걸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써 봤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들을 다 쓰시고 만약 일을 하시는 분이면 퇴근하는 길에 정말 집에 조그만 아지트 같은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퇴근하기라든가 뭐 이런 정말 소소한 것들을 해 놓으시면 이게 언제 발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리거나 막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이 치올랐을 때 웰빙 행동이 당연히 안 떠오르죠. 그럼 그때 쓰신 목록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내 주변에 긍정의 아우라를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때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하면서 그 분노의 슬픔의 부정적인 에너지 정서가 확 떨어진대요. 뇌과학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코칭이나 마음 챙김이라 함이 내가 즐거운 감정을 챙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그냥 즐기시면 되고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자꾸 잘 끊어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한동안 계속 지속되는 어떤 심리 상태라고 해요. 나 요즘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이런 거죠. 근데 감정은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 감정을 기분으로 오래 부정적으로 갖고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면 끊어내야 되죠, 그 순간순간을. 그래서 내가 썼던 웰빙 행동 목록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나 네일 아트 받으러 가서 기분 전환해야지. 내가 왜 이 감정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누구나 부정적인 정서는 당연히 있죠. 우울하고 뭐 아니면 슬프고 아니면 외롭고 다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코칭하는 대상자들 외로운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들. 그래서 제가 "누구나 외로워요."라고 얘기는 하고 그럴 때 그 감정이 내가 싫다고 인식이 되면 끊어내는 웰빙 행동 목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